안녕하세요. 자, 모의 독해 기초반 14번 지문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굉장히 한 흥미로운 연구인데요. 자, 이거는 얼굴 표정에 대한 어떤 그런 소재를 가지고 있어요. 자,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장 보시면 An interesting study about facial expressions. 자, 지금 동사 앞부분까지 역시 주어 부분이 되겠죠. 이제 주어쯤은 간단하게 여러분들이 좀 찾으실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전치사가 이렇게 보이면은 앞부분 자체가 주어 표시를 좀 해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주어를 이렇게 표시하는 친구들이 있거든요. 가령 전체 그냥 밑줄도 안 치고 그냥 위에다 대충 이렇게 표시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주어 자체는요. 자, 조금 더 설명을 드릴게요. 이 주어 자체가 명사에다가 전치사 플러스 명사가 이렇게 붙어가지고 주어를 갖다가 꾸며주는 경우가 있어요. 물론 전체를 주어라고 표시할 수 있지만 이렇게 그렇게 되면은 정작 수일치, 그러니까 동사랑 주어랑 수일치를 해야 되는 상황에서 우리가 수일치는 반드시 이 명사랑 동사랑 수일치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그냥 대충 주어를 밑줄 치고 대충 쓰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수일치에서 실수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독해를 하실 때는 이렇게 주어 부분의 명사 포인트 위에다가 주어 표시를 좀 해주세요. 자, 그 다음 이 about facial expressions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앞부분에 있는 스터디를 이제 꾸며주고 있는 구조가 되는 거죠. 해석을 하면 이렇게 되겠습니다. 얼굴 표정들, facial expressions, 얼굴 표정들에 대한 an interesting study, 한 흥미를 주는 연구는 자, 우리가 interesting, ing가 붙었기 때문에 그냥 흥미로운 연구라고 하지 마시고요. 흥미로움을 주는 한 연구는 여기까지가 주어였습니다. was recently published. 자, 최근에 발표되었습니다. 한 흥미로운 연구가 발표가 되었군요. 자, 지금 수동태 부분 보이십니까? 비동사에 PP 형태가 있어서 수동태 문장으로 해석을 해주셔야 돼요. 수동태는 주로 뒤에 행위자가 나오죠. By the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자, 뭐 이렇게 길어.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우리가 미국의 psychological. 자, 우리 psychology 하면은 심리란 뜻이죠. psychological. 심리적인 association. 협회라는 뜻입니다. association이라고 하는 거는 연합, 협회 이런 뜻을 좀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합치면 어떤 뜻이 되죠? 미국의 심리협회. 자, 이해되십니까? 자, 첫 번째 문장 완벽하게 해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얼굴 표정들에 대한 한 흥미로운 연구는 최근에 발표되었습니다. 미국의 심리협회에 의해서. 자, 이 전체 부분이 수식어구가 되겠죠? 자, 다음 문장으로 가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연구라고 하는 것 자체는 연구의 대상이 나와요. 그럼 지금 연구 대상은 바로 무엇이죠? 얼굴 표정들이 되겠습니다. facial expressions. 얼굴 표정에 대한 게 뭐가 됩니까? 소재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소재라고 하는 거는 얼굴 표정이 어떠어떠하다. 이렇게 끝 결론이 나오면은 그게 주제 문장이거든요. 얼굴 표정에 대해서 어떤 얘기들을 하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번 문장. 15 Chinese people and 15 Scottish people. 자, 15명의 중국 사람들과요. 그리고 15명의 스코틀랜드 사람들이 자, 이 부분은 전체가 주어이기 때문에 제가 그냥 대충 아무데나 주어 표시를 할게요. 15명의 중국인들, 15명의 스코틀랜드 사람들이 took part in. 자, 굉장히 중요한 수거죠. 원래형은 take part in이라 그래서 어디 어디에 참여하다라는 뜻입니다. take part in. 어디 어디에 참여하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수거가 왜 중요하냐면요. 바로 이 전치사 in 때문에 중요합니다. 전치사 in은 뒤에 목적어가 나오죠. The study. 어디에 참여했죠? 그 연구에 참여를 했습니다. 이때 나오는 the study 같은 경우는 전치사 in의 목적어라고 해요. 전치사 뒤에 나오는 목적어는 전치사의 목적어라고 합니다. 자, 지금 15명의 중국 사람들, 15명의 스코틀랜드 사람들이 실험에 참가했습니다. They. 그럼 they는 누구죠? 그들은 viewed. 관찰했습니다. emotion neutral faces. 자, 우리 이런 걸 합성어라고 하죠. 어렵지 않아요. 감정 중립적인. neutral이라고 하는 단어 자체는 중립적인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자, 일단 이 부분은 전 지울 거예요. 이따 검수를 제가 해야 되기 때문에. 자, emotion neutral faces는 감정 중립적인 얼굴들을 관찰했습니다. 그런데 관계대명사절이 나오고 있죠. 어떤 얼굴? That were randomly
changed on a computer screen and then categorized. 자, 이 관계대명사절을 어디에서 끊을까 고민하시는 친구들은 이 and 앞부분에서 한번 끊어보겠습니다. 자, 왜 그러냐면요. 잘 보세요. 어찌됐건 간에 that부터 screen까지 전체는 앞부분에 faces를 꾸며준다라고 가정을 하면은 여기서 문장이 한 문장이 끝난 거예요. 이 and 앞에서 한 문장이 종결이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and then이라는 표현 뒤에는 어떤 표현이 나오죠? categorized가 이 동사가 changed랑 병렬 구조인지 아니면은 앞부분에 나왔던 viewed랑 병렬 구조인지는 여러분이 주어 동사 관계를 이용해서 해석을 한번 해보셔야 되겠죠. 자, 주어는 they니까 categorized라고 하는 거는 분류했다는 뜻입니다. 자, 무엇을? 얼굴, 표정들을 분류했대요. 자, 누가 했겠니? 자, 지금 보세요. that were 할 때 이 that were이 병렬 구조라면은 이 faces가 선행사기 때문에 얼굴들이 얼굴 표정들을 분류했겠죠. 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이 were이랑 병렬 구조라고 보시게 되는 순간 categorized라고 하는 거는 해석이 자체가 이상해져 버린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선행사를 faces라고 보고 대절은 어디서 끝나는 거죠? 스크린상에서 끝나는 겁니다. 이 스크린상에서 대절이 끝나는 거고요. 이 categorized라는 동사는 앞에 나왔던 viewed라는 동사랑 병렬 구조가 나와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and 다음에 어떤 주어가 생략된 거죠? they라고 하는 주어가 생략됐다는 거죠. 자, 이 부분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에요. 우리가 흔히 병렬 구조를 찾을 때 해석을 대충 하는 경우에는 병렬 구조가 눈에 잘 안 보이는 겁니다. 자, 좀 말은 길게 했는데 해석은 쉬워요. 잘 보세요. 3번 첫 번째부터 제가 해석해 드릴게요. 그들은 감정 뉴트럴, 중립적인 얼굴들을 보았습니다. 랜덤하게 were changed. 이것도 수동태죠. 바뀌었던. on a computer screen. 컴퓨터 스크린 상에서 바뀌었던 감정이 들어가 있지 않은 중립적인 얼굴들을 보았고요. 그리고 나서 그리고 나서 categorized, 분류했습니다. The facial expressions, 얼굴의 표정들을 분류했습니다. 뭐로써 분류했죠? As happy, sad, surprised, fearful, or angry. 여러분 여기에 나오는 거는요. 전부 다 개념적인 겁니다. happy는 어떤 뜻이죠? 행복한 얼굴, sad, 슬픈 얼굴, surprised, 놀란 얼굴, fearful, 두려움이 가득한 얼굴, or angry, 화난 얼굴로서 분류했습니다. 자, 이 뒤에 나오는 부분들은 전부 다 뭐에 대해서 설명하죠? expression에 대해서 지금 설명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목적격 보어로 제가 판단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수거가 하나 등장하네요. categorize A as B. 자, 이거는 수거로서 어떤 뜻이 되죠? A를 B로서 분류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수거 같은 경우는 이런 구조로 나오는구나 라고 익히시면 되는 거예요. 독해 시간을 통해서요. 자, 그 다음에 이제 4번 문장으로 가겠습니다. 좀 더 올려볼까요? 화면을. The responses allowed researchers to identify the expressive facial features that participants associated with each emotion. 자, 이번 질문은 진짜 수거가 많이 나오네요. 자, 이따가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 반응들은 allowed, 허락했습니다. allow 보이면 뒤에 오형식을 의심하십시오. researchers라고 하는 건 연구자들로 하여금 to identify the expressive facial features. 이 부분 전체는 목적격 보호 부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allow라고 하는 동사 때문에 목적격 보호의 투동사 형태가 지금 나오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역시 마찬가지로 대절 전체가 관계대명사절입니다. 이 that부터 문장 끝까지가 앞에 있는 features를 꾸며주고 있어요. 선행사가 바로 이 features가 선행사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관계대명사절 안에 또 보니까 participants, 참가자들이란 뜻입니다. 참가자들이 associate, 동사. 자, 그런데 with each emotion이랑 associated 사이에 목적어가 생략이 됐군요. 자, 그러면 이제 이런 공식이 나오는 겁니다. 수거입니다, 이것도. associate A with B. 지금 관계대명사절에는 이 A에 해당되는 부분이 지금 생략이 되어 있지만 원래 수거는 이래요. A를 B와 관련짓다, 연관짓다, 이런 수거예요. associate A with B라고 하는 수거입니다. 여기서 지금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associate A가 목적어거든요.
목적어가 지금 위에 관계대명사절에서 이렇게 생략이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일단 지울 거예요. 자, 어찌됐건 해석은 어떻게 하셔야 되죠? 해석해 볼게요. 첫 번째 문장부터 4번. 그 반응들은 허락했습니다. 연구자들이 뭐 하게끔? expressive facial features라고 하는 거는 expressive라고 하는 표현 자체가 감정을 드러내는으로 해석을 하셔야 돼요. 감정을 드러내는 얼굴의 특징들을 알아내게끔 허락했습니다. 이 identify 같은 경우는 알아내다, 식별하다라는 뜻이에요.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리는 단어들 진짜 중요하기 때문에 필기만 해온 친구들한테 제가 꼭 물어보고 걸러낼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identify는 어떤 뜻이라고요? 여기서는 알아내다라는 뜻입니다. expressive는 어떤 뜻이었어요? 감정 표현을 드러내는 facial features, 얼굴의 특징들, features 같은 경우는 특징들이란 뜻이에요. 자, 그러면 이것들을 알아내게끔 했습니다. 근데 이 특징들은 어떤 특징들인데 participant, 참가자들이 associated, 관련지었던 특징들입니다. 근데 어디에 관련을 지었죠? 각각의 감정에, 자, 이 with가 어디에로 해석이 되네요. 각각의 감정에 participant, 참가자들이 associated, 관련지었었던 그런 표현을 갖다가 얼굴 특징들을 갖다가 알아내게끔 허락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4번 문장 진짜 중요해요. 구문적으로. 제가 다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반응들은 어떤 반응들이죠, 여러분? 우리 3번 문장에서 어떤 얘기를 했었습니까? 컴퓨터 스크린상에 랜덤하게 바뀌었던 감정 중립적인 얼굴들을 보고 나서 그 감정 표현들을 행복한 표정, 슬픈 표정, 기타 등등의 표정으로 참가자들이 분류했다라고 했죠. 그 분류한 것들 자체가 the responses라는 뜻입니다. 그 분류한 반응들이 연구자들로 하여금 감정을 드러내는 얼굴 특징들을 알아내게끔 허락했대요. 참가자들이 각각의 감정과 관련되었던. 자, 여기까지 잘 따라오셨으면 다음 문장으로 오세요. 자, 5번 가겠습니다. The study found that. 자, 그 연구는, 자, 잠깐 화면을 좀 조정을 할게요. 그 연구는 알아냈습니다. 밝혀냈습니다. 대절 전체를 밝혀냈겠죠. The Chinese participants. 그 중국의 참가자들이 relied. 이제 우리 relied on 같은 경우도 적어두세요. 어디에 의존하다라는 뜻입니다. rely on이라는 거는 어디에 의존하다라는 뜻이고 어디에 더 많이 의존했죠? 눈들의 의존을 더 많이 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하기 위해서요? To tell facial expressions. 얼굴 표정들을 말하기 위해서. 이 부분 자체가 뭐뭐 하기 위해서로 해석되기 때문에 투부정사 부사조 용법으로 썼습니다. 자, 반면에 The Scottish participants. 스코틀랜드의 참가자들은, 자, 이건 주어 2번이죠. Chinese participants랑 병렬 구조입니다. 스코틀랜드 참가자들은 relied on, 의존했습니다. The eyebrows and mouth. eyebrow라고 하는 건 여자분들이 다 아실 거예요. 여학생들이 다 아시죠? 눈썹들을 말하는 거죠. 눈썹들이나 입모양에 더 많이 의존을 했다라는 겁니다. 당연히 뒤에는 어떤 말이 생략되어 있어요? To tell facial expressions가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는 겁니까? 생략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면 얼굴 표정들을 말하기 위해서 중국 참가자들은 눈에 의지했고 스코틀랜드 참가자들은 눈썹이랑 입모양에 의지했다, 의존했다 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 전체가 바로 found, 발견한 사실이 되기 때문에 전체가 다 목적어예요. that부터 문장 전체 끝까지, mouth까지가 전체가 found의 목적어 부분이 되는 겁니다. 자, 이 부분은 제가 지울 거예요. 자, 보세요. 자, 이제 다시 한번 5번 문장을 해석해 볼게요. 그 연구가 밝혀낸 사실입니다. 스코틀랜드 참가자들이랑 중국 참가자들이랑 실험의 참가자들이랑 감정 표현을 갖다가 볼 때 어디에 중점을 뒀죠? 중국 애들은 눈, 그리고 스코틀랜드 애들은 눈썹, 입 이렇게 정리를 하고 다음 문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하고 싶은 말의 결론이 무엇이냐? People from different cultures perceive happy, sad, or angry facial expressions in different ways. That is, facial expressions are not the universal language of emotions. 위의 실험을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전달하고 싶은 내용 자체는 전부 다 바로 이 부분이 되었던 겁니다. 주제 문장이 바로 6번이랑 7번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어요. 자, 볼까요? People. 똑같네요. 전치사 나오면 가로 치세요. From different cultures. 그리고 동사 부분. 그러면 가운데는 전부 다 누굴 꾸며주죠?
people 꾸며주는 형용사 수식어구입니다. 다양한 문화권에서 온 from이라는 말 자체는 다양한 문화권들에서 온 사람들은 perceive 인지합니다. happy, sad or angry facial expressions 기쁜, 슬픈 그리고 또는 화난 얼굴 표정들을 인식한대요. 어떤 방식으로? 진짜 중요한 부분. in different ways 다른 방식들로 인지를 한다라는 겁니다. 다른 방식들로 인지한다라는 거 결론 문장이죠. 문화권마다 감정 표현들을 다른 방식으로 인식한다라는 겁니다. That is는 한 번 더 주제를 갖다가 강조하네요. 즉 다시 말해 facial expressions 얼굴 표정들은 are not 뭐가 아니다. The universal language of emotions 전체가 얼굴 표정들에 대해 설명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보호로 잡겠습니다. universal이라고 하는 단어는 많이 보셨을 거예요. 보편적인이란 뜻입니다. 보편적인. 자, 글씨가 좀 약간 뭉개졌네요. 보편적인이란 뜻이에요. 보편적인 감정들의 언어는 아니다. 이게 뭘 말하는 거였죠? 문화권마다 감정의 어떤 표정들을 달리 보았다라는 게 이 글의 주제입니다. 자, 주제 정리 한번 다시 해볼게요. 자, 앞으로 오세요. 이 지문은 제가 볼 때 개인적으로 여러분들이 앞으로 굉장히 자주 만나게 될 그런 글의 구성 방식을 가지고 있어요. 자, 잘 보세요. 첫 번째 문장에서 어떤 얘기를 했습니까? 얼굴 표정들에 대한 한 흥미로운 어떤 연구가 미국의 심리협회에 의해서 발표가 되었는데 실험에 참가한 사람은 두 부류였어요. 15명의 중국 사람들, 15명의 스코틀랜드 사람들이 실험에 참가를 했죠. 3번 문장에서 어떤 얘기했냐? 감정 중립적인 얼굴들이라는 거는 감정이 대놓고 드러나지 않는 얼굴들을 컴퓨터상에서 이제 계속해서 바뀌는 그런 얼굴들을 보고 나서요. 이 실험에 참가한 사람들이 그거를 슬프거나 행복하거나 놀라거나 뭐 화났거나 이런 다양한 얼굴 표정들로 분류를 했습니다. 자, 그랬을 때 이 사람들이 분류해 놓은 것들 이거를 실험자들이 이제 보고 나서 뭘 확인할 수 있었죠? 어떤 감정이 드러나는 얼굴 표정들의 특징들을 확인하게끔 도와주었습니다. 참가자들이 각각의 감정이랑 연관시켰던 그런 표정들을 알아낼 수 있게 했죠. 그리고 나서 그 연구가 밝혀낸 사실은 중국 참가자들은 눈에 의지했고 스코틀랜드 참가자들은 어떤 눈썹이나 입을 근거로 감정들을 판단했다라는 겁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가 내릴 수 있는 결론은 무엇이었느냐? 다양한 문화권의 사람들이 이런 얼굴 표정들을 다양한 방식으로 인식을 한다라는 겁니다. 중국은 눈, 스코틀랜드 사람들은 입, 눈썹 이렇게요. 즉 얼굴 표정들은 보편적인 감정의 언어가 아니다. 이건 즉 문화권마다 어떤 얼굴 표정을 보고 다양한 감정을 해석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면요. 생각해 보세요. 중국 사람들은 눈을 많이 보죠. 그럼 눈이 웃고 있고 입이 찡그리고 있으면은 중국 사람들은 뭐라고 판단할까요? 당연히 이 사람은 눈이 웃고 있으니까 지금 행복한 거 아닐까? 이렇게 판단을 하겠죠. 반면에 스코틀랜드 사람들은 그 표정을 보고 나서 야 얘는 눈은 웃고 있는데 입은 되게 살벌해. 되게 열받았나 봐. 이렇게 판단을 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얼굴 표현들의 얼굴에서 드러나는 감정 표현들에 대해서 똑같이 해석하고 있지는 않다라는 게 이 글의 주제문이 되겠습니다. 자, 제가 굉장히 많은 말들을 했는데요. 이 지문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자, 복습 많이 하시고 전 다음 지문에서 계속 이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